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물리 이지죠, 이지. 자, 이지 공무원 물리.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강인데요. 1강에서 미리 이제 어떤 강의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물리를 한 40강 정도에 간단하게 이제 좀 압축을 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물리를 쉬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40강으로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물리학의 기초 제 1강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1절에 이제 물리학의 기초가 나옵니다. 물리량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요즘 최근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운동의 기술 파트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니 9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속력하고 자, 그 다음에 속도의 구별입니다. 자, 속력은 지금 당장의 빠르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피드라고 표현하고요.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속력은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한 빠르기만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이런 걸 스칼라라고 표현합니다. 스칼라. 스칼라는 물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벡터에 해당되는 속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흔히 벡터량 맞습니다. 벡터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녀석은 크기에다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향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하고 속도가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가장 크게 물리량으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스칼라야 벡터야라는 얘기를 계속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라는 거죠. 자, 그럼 스칼라는 뭐가 있느냐? 우선 시간, 길이, 뭐 거리, 지금 얘기한 속력이라든가 한 1의 양, 1. 그러니까 뭐 1시간하고 2시간 중에 누가 더 커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2시간이 더 크죠. 길이나 거리나 이런 것들은 기준 단위, 우리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MKS 단위라고 표현하는데 물리량을 표현하는 어떤 기준 물리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뭐 미터라는 단위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미터, 뭐 센티미터 있지만 국제 표준은 미터입니다. 질량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이 기준이죠. 뭐 속력 1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 없이 크기만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담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칼라라면 벡터는 방금 본 것처럼 질량 대신 상대적으로 어떤 뭐 무게라든가 무게 그 다음에 길이나 거리랑 약간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게 바로 이제 변위라는 개념이죠. 변위 보통 이제 저희가 위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당연히 힘도 마찬가지로 벡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전기장, 자기장, 운동량, 충격량, 뭐 이런 것들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기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얘는 기준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라면 무게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자, 이 뉴턴을 풀어내면 킬로그램
중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요 중에 해당되는 게 필요그램 힘이라는 게 실은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중력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죠. 근데 아실 겁니다. 중력이라는 건 어떤 방향이죠? 지구 중심이라는, 그죠?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몸무게라는 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물리학적으로 이런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게 되고 항상 크기는 똑같다.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건 행성의 중심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중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구에 있을 때는 9.8이지만 달에 가면 9.8의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그 행성의 중심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중심이라는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구나.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힘 같은 것들도, 자 보세요. 힘을 표시할 때 저희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거든요. 화살표 표시합니다. 그럼 화살표를 표시를 딱 했는데 요걸 딱 보는 순간 여기에 힘의 작용점이구나. 요것이 힘의 크기구나. 요게 힘의 방향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쓴 이것을 힘의 3요소라고 표현하고, 힘을 표시할 땐 반드시 이 셋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죠? 크기와 방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벡터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거구나. 자, 그럼 보세요. 뭐 여기 지금 전기장 같은 거 나와 있지만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자, 자기장은 N에서 S극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내포한 물리량입니다. 자, 충격량. 뒤에 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충격량이라면 충격이라는 건, 자, 충격은 F 델타 T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F를 의미하는 건데, 힘이라는 건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가속도,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속도가 더해진다는 건 물체가 무조건 뭘 받았을 때냐면 힘이라는 걸 받았을 때예요. 힘을 받았을 때만 속도가 변합니다. 근데 힘을 받았다는 건 힘을 받은 방향성이 무조건 내포가 돼야 되겠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그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겠구나. 자, 물체가 움직이다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럼 이와 같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힘을 받은 방향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라는 물리량을 통해서 표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딱 나오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알아야만, 저희가 이제 뭐 영어를 단어를 암기하려면 ABCD를 알고 시작하는 것처럼 물리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나머지 것들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력은 보십시오. 시간분의 거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암기하거나 이해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이제 시기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통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가 되면 이 개념 속에 결국 공식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 단계까지는 가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완벽하게 내가 뭐 여러분들을 막 물리학적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공식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속력이랑 속도는 둘 다 어떤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건데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보다시피 공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하나 딱 정리해 놓으세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을 때 공통으로 지금 분모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를 표현하는 데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은 시간을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 어떤 물체는 5m, 어떤 물체는 10m를 걷습니다. 누가 더 빠르죠? 당연히 10m가 더 빠릅니다. 또 같은 거리를 가는데 누구는 5초 걸리고 누구는 10초 걸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작게 걸리는 아이가 빠르구나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빠르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어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준이 중요한 거죠. 동일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작았느냐,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갔느냐. 근데 공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준이구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시간이구나.